한 번 철회한 유언을 다시 철회할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서 궁금한 것들, 유언에서 꼭 알아두어야 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까만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유언의 문제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언은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혼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유언이 있었는지, 또는 유언이 있더라도 유언자가 직접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유언자의 진짜 의사가 반영된 유언인지, 이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계약 행위인 사인증여 또는 유언 내용 신탁하고는 구별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유언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유언의 종류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럼 이제 유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을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냐? 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유언 무능력자가 누구냐? 첫째로는 17세 미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17세 미만자가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유언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증 치매의 경우는 당연히 의사 능력이 이제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치매나 중증 질환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의사가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유언을 해도 가능하다, 이게 의사의 소견이 같이 있어야 유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게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 이런 유언이 가능한지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사항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언은 주로 이제 유증, 인지, 상속, 방법의 지정, 그 유언 집행자 지정, 이제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은 유언으로 안 되는 거는 상속 순위를 지정한다든가, 또 하나는 기여분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장례 방법을 어떻게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무슨 성씨와는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사는 뭐 누가 지내라, 본인이 원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법정 유언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언을 철회할 수가 있냐? 한번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있습니다. 유언은 당연히 철회할 수 있는데, 우선 방법은 다른 유언을 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유언을 철회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목적물을 뭐 처분을 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을 철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철회한 유언을 다시 철회할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제1유언이 있다고 할 때 제2유언으로 제1유언을 철회할 수 있잖아요. 철회가 됐어, 제1유언이. 그러면 이제 제3유언으로 제2유언을 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유언이 되살아나느냐? 되살아난다는 게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된 유언으로 이전의 유언을 되살아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냐?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 우리 민법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취소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속인들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부가 공동으로 유언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유언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조건부 유언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라는 거하고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주가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면 1억 원을 주겠다. 이거는 정지 조건부 유언이고요. 손주한테 1억 원 줘라. 대신 손주가 대학교 떨어지면 그 1억 안 주는 걸로 해라. 이게 해제 조건부입니다. 근데 두 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우리 민법의 유언은 거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민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언에서 거민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는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장이 작성되고 7일 이내에 만약에 거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는 거민을 받는 것이 좋은데 받지 않아도 무효는 아닙니다. 거민이라는 게 그 유언서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민을 만약에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할 때나 어떤 소송이 됐을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민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유언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지금 유류분 때문에 뭐 위헌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언제 결정이 나냐? 어떻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냐? 이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도 거의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제 유류분 자체가 기여하고 있는 바도 큽니다. 그런 점 때문에 유류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인데 그게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